지금 피해자들이 발인을 미루고 있는데 손수업에서 한 번만 지금 발인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총 5명인데요. 예. 그중에서 74세 남성이 이제 황모 씨가 사건 발생 5일 만인 어제 처음으로 이제 발인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4 희생자는 아직 발인하지 않고 현재 국가기관의 사과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협상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희생자들보다 먼저 왜 이 희생자만 발인했느냐,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현재 입원 중입니다. 또 피해를 당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발인을 치르지 않고 있다가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 돌봄이 좀 모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선 사건이 다 해결되지 않고 협상도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5일 만에 일단 발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 가족 단위의 피해가 많았으니까요. 안인득입니다. 이 노모가 계시던데 노모가 인터뷰를 했는데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 봐주지 말고 벌해달라. 절대 봐주지 말아야 한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인득 씨가 본인의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피해를 준 것 같아요. 본인의 형,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 이런 분들한테도. 그리고 이게 이제 안인득이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일을 하면서 재해를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허리 부상을 당하고 나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산업재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사회에 불만을 품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까지도 불만을 품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뭐 밥을 주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형이 여러 차례 처음에 사고를 한번 치고 나서 치료 감호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정신병원 입원을 계속 시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부인하고 또는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의 그냥 사회에 노출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만큼 가정에서도 이 안인득이 형제나 아니면 어머니에게도 약간 피해를 주면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기 미운 감정보다는 어찌 보면 엄하게 처벌해서 좀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해달라 이런 의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못 시키게 돼 있잖아요. 지금 법이.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시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법의 심판에 서게 해서라도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정현 변호사,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안인득의 20대 시절의 사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으로만 보면 굉장히 20대 시절엔 밝은 성향이었나 이렇게 짐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진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이고 안인득 씨의 삶의 모습을 보면 10대 시절부터 상당히 좀 굴곡이 있었던 것 같고 중학교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못 갔다고 하니까 아마 10대 시절부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 않았었을까. 20대 공장에 들어가서도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을 보면 뭔가 집안 분위기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이 부상까지 당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져오는 와중에 그게 이제 조현병으로 발현될 즈음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조현병은 조현병대로 심해지면서 약간 말하자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게 느끼는 일종의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도 같이 성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한다는 이 피해망상이 생겨났고 그러한 피해망상과 더불어서 이 상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과도한 복수심. 왜냐하면 안인득 씨가 하는 이야기가 위층에서 나한테 계속 오물을 내려보내고 벌레를 내려보내고 이런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게 사람을 살해할 이유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에 의한 피해 망상과 과도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의한 과도한 복수심 이게 결합이 돼서
결국 인격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수배 씨, 안인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잘 자고 잘 먹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강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 반성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안인득은 적어도 뚜렷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잠을 잘 자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이제 수면으로 이제 보내고 있고 또 이제 깨어있는 상황에서도 말없이 평온한 그런 상태다. 그리고 또 식사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말을 전해준 경찰 관계자가 안인득은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경찰들이 잘 못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범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도 이미 병원 치료를 다 거쳤고 예. 추가적인 치료도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을 바라는 게 너무 과다한 기대인지 참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게 유가족들이 참 이런 내용을 보면은 가슴이 어떨지 좀 걱정스럽습니다.